168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년도 더 전의 일이죠. 이때 존 로크라는 한 의사가 아주 조용한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게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설계도가 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체 그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 나아가서는 이 세계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왕을 몰아낸 떠들썩한 혁명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문 구전 보세요. 다른 혁명은 더 조용했지만 훨씬 더 심오했다. 이게 바로 진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칼과 총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릿속, 생각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든 그런 지적인 혁명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로크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낡은 세계를 부수는 거였습니다. 일단 다 무너뜨리고 시작하자는 거죠. 뭘 부셨냐면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철학의 기반이었던 생각.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뭔가를 알고 태어난다는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때는요, 이 타고난 지식이라는 게 거의 상식이었어요. 우리는 신이 주신 진리를 이미 머릿속에 갖고 태어났고, 왕은 신으로부터 직접 통치할 권리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로크가 이걸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냥 주변을 둘러본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묻는 거죠. 잠깐만, 애들은 이런 진리 같은 거 하나도 모르던데? 그리고 저기 다른 나라 가보니까 우리랑 도덕 기준이 완전히 다르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와, 정말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 하나에 그 단단해 보였던 2000년짜리 철학의 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낡은 집을 깨끗하게 허물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겠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여기에 대한 로크의 대답이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타블라 라사였습니다.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깨끗하게 닦인 서판 뭐 이런 뜻이에요. 로크는 말했죠.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새하얀 종이와 같다라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을 통해 채워진다는 겁니다. 시작은 모두가 똑같은 빈 슬레이트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텅 빈 종이는 대체 어떻게 채워지는 걸까요? 로크는 지식이 솟아나는 두 개의 셈이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셈은 감각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눈으로 사과를 보고 손으로 돌멩이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 오감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셈은 성찰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아,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믿는 우리 마음의 활동 자체를 관찰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감각과 성찰, 이 두 경험이 우리 머릿속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섭한 이야기가 그냥 지식은 경험에서 오는구나 하고 끝나는 단순한 철학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엎는 정말 급진적인 정치적인 결론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왕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 같은 걸 타고나지 않았다면,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건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논리, 이게 바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하면 그거 완전 혼돈 아니야? 힘센 놈이 다 차지하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크도 그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유로운 상태가 그냥 무법천지는 아니라고 봤어요. 우리에겐 이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 바로 자연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정부가 없어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기본적인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으로부터 우리의 자연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권리들은 정부가 만들어주거나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입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에 새겨진 권리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자연권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라면 대체 왜 굳이 우리를 다스릴 정부 같은 걸 만들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유로운 사람들이 왜 스스로 지배받기를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연 상태, 완벽한 자유가 있는 곳인데 도대체 왜 그걸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로크가 생각한 그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죠. 로크가 짚어낸 문제는 바로 불편함, 더 정확히 말하면 불안정함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된 법이 없어요. 누구랑 다툼이 생겨도 공정하게 판결해 줄 재판관도 없고요. 설사 판결이 나도 그걸 강제로 집행할 경찰 같은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나 자유, 내 재산이 언제든 누구에게든 침해당할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안전을 얻는 대신 내 완벽한 자유 중에서 아주 조금만 내어놓을게. 이렇게 서로 동의하고 약속하는 거죠. 바로 이것. 이게 바로 로크가 말한 사회계약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로크의 설계도에서 가장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강력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최후의 카드, 최종 견제 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만든 이 정부가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빼앗고 침해한다면요? 원래 주인을 섬겨야 할 하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주인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크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정부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부를 없앨 수 있는 궁극적인 힘 또한 국민이 갖는다는 겁니다. 최종 보스는 언제나 국민이다. 바로 이 강력한 선언이죠. 물론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마음에 안 드네, 뒤집어 엎자 이럴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로크는 혁명이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는 걸 아주 분명히 했어요. 어쩌다 한두 번 하는 사소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정말 길고 긴 학정이 계속되고 그 폭정이 아예 시스템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평화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을 때 바로 그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300년 전의 낡은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소유할 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믿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존 로크가 그려놓은 이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부의 모든 권력이 우리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우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300년 전 로크가 던졌지만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일 겁니다.